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과학기술 정책 부전공 프로그램을 설명하게 된 공부학번의 최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정말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대학원에 대해서 박홍순 교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부전공 프로그램도 배우고 있는 거나 목표하는 바는 굉장히 대학원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인문사회과학부에서 오퍼하고 있는 여러 과목들, 이 STP와 관련된 많은 과목들이 이미 수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부전공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거 써 있는 대로 읽으면 정책이라고 하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쓰려고 하는데 여기 교수님들 쫙 앉아 계신데 제가 이거 읽으려니까 참 가스러워서 참 읽기가 좀 못하고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과학기술 정책이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하필이면 이 부전공 프로그램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부전공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때 여기 앉아계신 박홍순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게 들었었는데 들으면서 하게 된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과학만 하기에는 내 인생이 조금 아쉽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런 부전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전공 그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것들도 한번 옆을 봐가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카이스트 다니면 한 번쯤 던져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쭉 나오는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노벨상이 안 나오는 까닭은, 그 다음에 과학은 정치의 반대말, 여기 쭉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생각하다가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대답해보고 싶은 열정이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전공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수업들을 들으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아직 제가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네, 근데 이 좋은 부전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실까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부전공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게 18학점을 최소 이수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더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부전공 필수 과목이 6학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18학점을 목표로 최소 미니멈으로 잡고 있고요. 인턴십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학점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인문사회과학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STP에서 전공 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9학점, 보통 3과목이 되겠죠. 이 3과목까지 보통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상호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지 않게 이 부전공 프로그램을 이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아셨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지가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전공 필수 과목이었던 파워버스 초이스나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폴리시 같은 경우 이제 뒤에서 신유정 학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이제 제가 좀 들어봤던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HSS 201 레볼루션 인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를 들었었는데요. 앞에서 계속 대학원생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인문사회과학부 수업보다도 훨씬 더 빡세게 워크시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꼭 학점이 잘 나왔다는 건 아니죠. 다 학점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소시올로지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넓은 다양한 주제들, 꼭 소시올로지 쪽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역사적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접근법들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정책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2학년 1학기 때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없었던 굉장히 전 장관님이라든지 여기 비스팅 프로페서라고 아까 소개해드린 분들이 여기 오셔서 정책 특강을 주로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없는 분들을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 그다음에 사실 이 정책 특강 수업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듣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적은 인원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동네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은 비즈덤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네, 과학기술 정책 사례 연구도 좋았던 점은 이제 한국어 수업이었던 게 정말 제가 카이스트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좀 배울 수 있었던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엔 나오지 않았는데 김효민 교수님께서 하신 디스크 커뮤니케이션 앤 파티시페이션 수업도 이 STP 쪽 관련된 수업인데요. 그것도 상당히 읽을 거리가 많기는 한데 정말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오시는 신희정 학생께서 소개해 주실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공부학번 신미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성환 씨께서 여러 가지 들으셨던 과목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STP에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STP 부종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 이제 막 입문한 STP 학생입니다. 그렇기에 STP가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반대로 여기 많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부전공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가장 최근에 했던 저희기에 저의 경험이 조금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편하게 어떻게 이걸 선택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수학과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대전에 있는 종합대학도 아닌 여기 저희끼리 사는 이 공간에 와서 수학과 과학을 공부한 지 벌써 3년째가 되어가는데 물론 학점 따고 그러니까 주어진 과제 하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오긴 해왔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언제서부턴가 수학과학을 공부하면서 답답함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어느 이 사회에 흘러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저희는 저희만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이슈화되는지 저희만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그렇게 흘러가는 게 조금은 매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공계의 학문은 안으로 좁혀지고 조금 더 체계화되고 구체화되면 될수록 사실 저 자신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STP 말고도 부전공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 제가 굳이 STP를 선택한 데에는 우선적으로 제가 셈을 잘 못해서 선택권이 많이 준 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STP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학문들은 어떤 학문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파헤치는 과거 지향적인 학문을 하고 또 어떤 학문들은 주어진 현실에서 계산적인 셈을 할 때 저희 STP 프로그램, STP 학문이라는 것은 조금 더 앞을 더 보고 좀 더 크게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과학기술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저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느껴졌고 제가 가지고 있던 답답함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공계라는 학문이 다른 사람들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학문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많이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것을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큰 이유나 동기가 없더라도 어떤 학문에서 연구를 하시든지 이 STP에 관한 학문의 지식을 알고 계시냐면 언제나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STP 부전공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성화 씨께서 STP 수업을 듣고 재밌어서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거와 달리 저는 이제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고 이제 필수 과목 2개를 듣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박범승 교수님의 STP 수업과 김소연 교수님의 파워 vs 초이스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게 종강한 것도 아니고 학점도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조금 알면 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폴리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과학 기술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 과학 기술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속에서 과학 기술이 영향을 주고 또 만약에 전쟁 속에서 과학 기술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또 과학 기술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연구소를 가진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지 이런 식의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의 과학기술과의 관계, 시너지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vs 초이스 같은 경우는 김소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약간은 조금 더 수학적인 베이스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간 수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투표가 뭔지, 다수결이 뭔지, 퍼블릭 구즈란 뭔지 그리고 그룹 초이스를 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배워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말로 이게 첫 학기라서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민망하고 창피한데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빼도 박도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하시고 현명한 선택해서 재미있는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학년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재학 중인 서지윤이고요. 저는 지금 부전공 프로그램 이수 중인데 앞에 학생들과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지원 동기와 함께 현재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저도 그냥 인문사회 과목 중에서 이제 박범수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됐다가 되게 재미있어서 이렇게 부전공 지원하게 됐고요. 사실 그때 부전공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좀 인문학을 좋아해서 한번 인문학을 부전공해도 대학생활의 추억이 아닐까 해서 지원하게 됐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과학기술 정책 쪽으로 마인드가 잡혀갔고 현재는 저는 식품 쪽에 관심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즘 식품의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물건의 유통, 식품에서는 식품의 이제 고객들에게 유통 이런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되게 좁게 보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살 때 이제 한국의 법에는 5가지 그 요소만 적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단백질, 지방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FDA에서 14개를 적게 돼 있도록 법에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 하나가, 과거 관련된 법 하나가 저희가 음식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요즘 발전시켜서 저는 국제기구로 진출해서 요즘 기아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음식이 솔직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구에 사는 인구 2배의 숫자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음식이 생산되고 있는데 배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시장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엘리티즘, 그러니까 돈이 많은 나라가 결국 생산을 다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제 전공이 이제 유통이랑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쪽이랑 관련이 깊어서 어떻게 하면 세계 식량을 잘 배분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공부도 해보고 싶고 국제기구 가서 일하고도 싶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꿈을 갖고 부전공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배워가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과학이란 게 단순히 과학을 하기보다 그걸 이용해서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과학자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